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 가운데 날이 습하고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쏟아진 굵은 빗줄기가 오늘 아침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청도와 경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고령에는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20에서 80mm, 경북 중북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주 가까이 이어지던 폭염도 비 소식에 잠시 물러났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잦아 습하고 체감 온도가 높아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흐리고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전들은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다 사용하고 7에서 8도 데워진 온배수를 다시 바다로 배출해 수온 상승과 어업 피해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 온배수로 인한 논란이 최근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로 온배수 배출량이 늘고 기후변화로 해양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초당 100톤의 바닷물을 끌어다 냉각수로 쓴 뒤 7, 8도 데워진 온배수를 배출하는 한울원전 앞바다. 배출구에서 불과 3km 거리에 정치망 그물이 넓게 쳐져 있습니다. 조업을 하는 어민은 온배수로 수온 상승과 조류 변화가 심해져 어업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신한울 1, 2호기를 추가 가동하면서 어획고가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징어나 돌도 뭐 이런 어종들이 확실하게 뭐 눈에 띄도록 줄고 있습니다. 어획되는 양이 조업일수도 더 큰 일은 앞으로 배출구가 어장 바로 앞까지 옮겨온다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온배수 터널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서는 한 30m밖에 차이 안 나는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자망과 통발 등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다른 연안어선들도 피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심 한 5, 6m, 10m, 12m까지 강어나 도다리나 이런 걸 많이 잡고 그거 가지고 뭐 먹고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 고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날의 고기가 뭐 전멸이나 이렇다 보니 울진 지역 연안어선 500여 척은 조업을 포기하고 배를 처분해야 할 형편이라며 원전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안에 고기가 없어가지고 조업이 힘들어서 저는 사실상 부도 직전에 배를 손해를 감수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어민들도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원전 온배수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폭염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배출구를 먼 바다로 빼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10km 이상으로 먼 쪽으로 먼 바다로 해수를 배출하는 그런 라인을 깔아가지고 배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에 대한 종합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원전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울 원전 측은 그동안 어업 피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해왔으며 신한울 1, 2호기는 진행 중인 실측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건설 중인 신한울 3, 4호기도 보상 협의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어민 대표단이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 조사에서 보리원전 온배수의 어업 피해 범위는 11.5km로 나타났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어민들에게 1,00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온이 28도에 도달하면 고수온주의보, 28도 수온이 3일 이상 계속되면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는데 양식 물고기는 수온이 25도가 넘어가면 생육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직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양식어민과 행정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지사 재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고 한 언론사의 입을 막기 위해 특혜성 보조금을 줬다는 게 경찰 수사의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사는 정치경찰이 짜맞추기식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4년 전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항에 있는 한 언론사가 이철우 도지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고 했고 이 지사 측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언론사가 주최한 드론 축구 대회에 보조금 5,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재선을 위한 특혜성 보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이보다 앞서 당시 보조금을 편성한 도청 예산실과 드론 관련 부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서의 전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 데 이어 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예산 업무를 총괄했던 김장호 현 구미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4년이 지난 일인데 한동안 잠잠하다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도지사를 겨냥해 수사를 재개한 점을 두고 여러 해석과 억측이 나옵니다. 이철우 지사는 짜맞추기식 엉터리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바뀌자 곧바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새로운 권력 앞에 한 건 하자는 욕심에 스스로 정치 경찰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냐라며 경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드론 산업은 당시 중요 정책 중 하나였고 공약이기도 해서 해당 언론사와 포항시의 제안을 받아 적법한 예산 수립 절차를 거쳐 지원한 거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수사로 도청 조직과 공무원들이 2년이 넘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직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 지원에 나서는 등 경찰 수사에 정면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 배경이나 압수수색 경위 등을 일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관사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물증을 확보한 반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이 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걸로 알려져 향후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이 지사는 2차 전지 등 전략산업의 미국 진출 지원 펀드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경북에 긍정적이고 에너지 수입 확대는 동해안 물류시대 개막을 의미하는 발걸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철강 품목 관세는 50% 유지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농축산물 정책 변화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활해고장 예천군에서 무려 20년 만에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다시 말해 전통활을 제작하는 이수자가 나왔습니다. 전통활 제작 기술을 갈고 닦아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장인을 김서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보든 대나무와 뽕나무는 구부리고 굽은 검은 물소뿔은 곧게 만듭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탄성과 강도를 자랑하는 우리활, 각궁이 두 장인의 정교한 손길에서 태어납니다. 이 원형에서 이제 이렇게 꺾어놓은 거예요. 일자로. 이제 꺾어놓으면 이제 현만 걸면은 이제 그 활 모양이 나오거든요. 활해고장 예천에서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보유자 김성락 궁장, 그리고 제자 성주경 궁장입니다. 성 궁장은 지난달 보유자에게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궁시장 이수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중에서도 활을 제작하는 궁장 이수자가 나온 건 20년 만입니다. 운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이제 활을 접하게 된 게. 활은
매력이 나는 거는 그거는 이름 말할 수가 없네요. 일단 한번 해보시면 다른 운동하고는 전혀 틀리고. 스승인 김 궁장은 30년 넘게 활을 만들어 왔지만 그간 10명 가까운 교육생이 거쳐가도 남은 건 성 궁장과 다른 제자 이렇게 2명뿐입니다. 반년을 꼬박 매달려 만들 수 있는 활은 150장 정도. 한 장의 가격은 정가 80만 원. 최고 기술자인 보유자는커녕 그 전 단계인 이수자에도 도전하려는 이는 드뭅니다. 이걸로 직업을 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또 기술력도 부족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김 궁장은 조선업에 몸담고 있던 성 궁장을 2년 동안 설득해 궁장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궁장님이 통영에 이제 저희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 내가 하도 이제 반대를 하니까 차라리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왔는데 이제 막상 전 시간에 보니까 그때 또 이제 마음도 좀 바뀌고. 그렇게 성 궁장은 4년 전부터 예천과 집이 있는 경남 통영을 오가며 김 궁장 밑에서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두 사제는 바쁠 땐 하루 3시간 쪽잠을 자며 활을 만들고 활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스승의 연륜과 제자의 열정 속에 예천에서 만든 각궁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궁대협회 선수도 이러니까 제가 만든 활을 또 직접 쏘아보니까 또 이제 거기에서 장단점을 찾잖아요. 그래서 또 궁장님한테 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또 이야기도 많이 하죠. 지금은 이제 활이 꽤 이제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소문이 많이 난 편이에요. 여러 번 실패도 하고 만들고 자기만의 활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저도 본받을 만하죠. 조금이라도 더 이제 활이 좋아진다면 조금 더 투자하고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 성 궁장은 자신이 스승 아래서 이수자로 나아간 것처럼 장차 새로운 궁장을 길러내고 전통 활의 맥을 이어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그런 활을 재현해서 진짜 사용도 해보고 일반 우리 선수들도 그런 활을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제작하는 것도 목표고 또 앞으로 뭐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이수자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예천이 활고장으로 진짜 유명하게 이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피서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구역별로 전담반을 배치해 작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 행위, 마을 어장 내 절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울진해경은 올 들어 불법 해루질 행위 52건을 적발해 6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일 서울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경주시 포스코홀딩스와 소형 모듈원전 경주 유치와 원전전력의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형 모듈원전 국내 실증 1호기 경주 유치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투자, 수소 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전력의 공급 방안 마련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환원제철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값싼 무탄소 전원을 24시간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소형 모듈 원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상북도는 밝혔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작은 음이 모여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호명초 움찬 합창단을 연동은 MBC 청소년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호명초등학교 시청각실. 매주 목요일 오후 이곳은 움찬 합창단의 정기 연습 시간인데요. 몸풀기와 호흡, 그리고 발성 연습을 시작으로 단원들은 한음 한음 정성을 다해 하나의 하모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너무 작고 친구들이랑 박자도 잘 안 맞아서 조금 속상했는데 연습을 할수록 내가 부른 음이 이제 친구들 목소리랑 딱 맞아 떨어질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같이 웃으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더 친해졌고 지금은 무대에 서는 게 진짜 즐겁습니다. 2019년 창단된 움찬 합창단은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모여 노래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정과 화음을 맞추며 여러 번 반복하지만 단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합창은 단순한 음악 수업이 아닌 배려와 협동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스스로 지원한 아이들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합창단 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대단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보니 음악을 통해 실력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자라는 걸 느낍니다. 지난 6월 움찬합창단은 경북 119 소방동료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하며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소방동료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지만 그보다도 친구들이랑 땀 흘리며 연습하던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아요. 서로 틀리면 웃고 다시 해보고 화음이 잘 맞았을 땐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진짜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움찬합창단은 다음 무대를 향해 다시 연습을 이어갑니다. 학예회, 학교 설명회, 지역 행사 등 더 많은 사람들과 감동을 나누기 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큰 울림을 만들고 있는 움찬합창단. 앞으로 이들의 따뜻한 하모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길 기대해봅니다. MBC 청소년 기자 연동은입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 공모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설 환경이나 서비스 개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경주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 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제부터 쏟아진 굵은 빗줄기가 오늘 아침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청도와 경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고령에는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20에서 80mm, 경북 중북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곳에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예상되는데요. 그 외 지역에서도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주 가까이 이어지던 폭염도 비 소식에 잠시 물러났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잦아 습하고 체감 온도가 높아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25도, 구미도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에는 대구 33도, 구미는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문경은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2도, 문경은 3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2도 전망됩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흐리고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